네, 2022년 11월 18일 금요일 유신쇼 2부 뉴스 까기 시작하겠습니다. 유신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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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밤 함께하네요. 정말 행복한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 편안하게 즐거운 이야기 나눠 아름다운 밤 오래오래 우리 함께 웃으면서 정말 소중한 시간 잊지 말고 함께 기억해요. 유신쇼. 네, 2022년 11월 18일 유신쇼 2부 뉴스 까기가 되겠습니다. 원래 앞전에는 오프닝인데 30분의 그 오프닝 시간이 있는데 먹쇼먹방 후원 미션이 있는 날은 일부를 먹쇼먹방을 진행을 합니다. 오늘 낙곱새 KS님 덕분에 또 맛있게 먹었고요. 자, 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먹쇼 할 때 이 김기화라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야 유신아, 너 그 수익 네 수익 정도 되면은 많이 버는 거야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러니까 뭐 다른 BJ보다 내가 낫다, 내가 잘났다 이런 게 아니라 제가 버려놓은 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왜 버려놨냐 물어보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사업이니까. 네. 이거는 그 김기화라는 사람이 투자한 것도 아니고 김기화라는 사람이 제3자가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누구나 자유롭게 자기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 개인 사업이든 법인 사업이든 규모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왜? 라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하지 마라. 이런 거는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게 있어요. 헌법상에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 제3자가 그 권리를 침해하면 그건 범죄입니다. 의견도 내면 안 돼요. 원래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너 왜 그 직업 선택했어? 그만둬. 하지마. 이렇게 할 권리가 없습니다. 왜냐 직업 선택의 자유는 헌법상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3자가 그걸 관여하거나 부모나 가족들이 뭐 걱정이나 의견을 낼 수는 있겠지만 제3자가 그 사람이 25년째 가지고 있는 직업을 돈 못 벌면 그만둬라 이렇게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그럼 그 사람도 김기화라는 사람도 똑같이 내가 참견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서로 친한 친구 사이거나 가족 사이거나 연인 사이거나 그럴 경우는 어느 정도 사이에 따라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직업에 대해서나 뭐 고충에 대해서. 제3자가 그냥 과거에 시청자였다는 핑계로 와가지고 다 상관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도 사업자이기 때문에 25년째 이 사이트 운영을 하고 뭐 인터넷 방송도 하고 여러 활동을 해왔습니다만은 이제 사업체가 사자TV였다가 이제 뉴커로 바뀌었잖아요. 뉴커로 바뀌었는데 다른 거 바뀐 건 없어요. 회사명만 뉴커로 바뀐 겁니다. 근데 뉴커가 이 사이트 운영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채널도 운영하면서 방송도 하잖아요. 왜 하냐라고 이렇게 할 필요는 내가 사업하는 거니까. 근데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이 정도의 수익 가지고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사업자가 정하는 겁니다. 그 가이드라인은. 이 정도는 벌어야 돼. 이 정도는 있어야 돼. 이거는 제3자나 시청자가 판단할 몫이 아니라 사업자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재용이 삼성전자에도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고 작은 식당의 사장도 내가 매출이 이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라고 걱정을 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상공인들도. 근데 그거를 제3자가 뭐 최근에는 심지어는 후원도 한 적도 없고 매출에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안티 성향의 시청자가 와가지고 이 정도면 많이 번다. 쓰레기죠. 그거는 누가 이재용이 봐도 그냥 작은 식당의 사장이 봐도 그런 사람은 그냥 쓰레기인 거예요. 악플러고 쓰레기인 거예요. 아니 왜 지들이 매출액을 정하냐고. 그거는
그거는 그 사람들의 권리고 그 사람들의 책임이고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거예요. 소상공인들이. 아니 근데 그거를 제3자가 와가지고 너는 이 정도만 벌면 됐어. 그걸 왜 그 사람들이 결정을 하죠? 쓰레기란 얘기고. 두 번째는 내가 몇 년 전에 후원했어. 그 돌려줘. 이거 정말 나는 좀 모질이들하고 상대를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몇 년 전에 식당 가서 밥 먹었어요. 근데 지금 되니까 후회되니까 돌려주세요.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미친 X죠. 그러니까 나는 좀 생각이란 걸 하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의 가족이나 본인의 지인을 위해서라도 아니 저렇게 어떻게 천박하고 추접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건가? 이 인터넷 방송에서 자발적인 후원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인격체로서 본인이 판단해서 자발적으로 후원을 하는 거거든요. 시청료를 납부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가 몇 년 전에 했는데 후회돼. 그럼 지가 등신이란 얘기잖아요. 자기가 바보란 얘기잖아요. 자기가 몇 년 전에 재밌어가지고 후원을 했는데 지금은 후회되니까 그거를 환불해달라고 미친 거죠, 그거는. 말했다시피 몇 년 전에 어느 식당 가서 밥 먹었는데 지금 후회되니까 그거 환불해주세요. 어느 식당이나 어느 소상공인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미친 X지. 그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채팅창에 쓰고 있다는 거는 정말 뇌가 존재하는지 유무가 나는 걱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첫 번째 그 사람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두 번째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든 매출에 만족하면 안 돼요. 어떻게 그 조금 얼마 들어왔는데 그걸로 만족하고 사업을 할 수가 있어? 어떤 미친 사람이. 아무리 작은 사업체를 운영해도 당연히 더 많은 수익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발전을 하는 거죠. 이 자본주의 사회 아닙니까? 이 자본주의 무한 경쟁에서 아니 어떤 사람이 매출에 만족을 해? 이 정도면 됐어. 이거는 미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성직자들이나 그냥 이렇게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분들. 난 이걸로 됐다. 근데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분들도 당연히 일당 많이 주는 곳이 있으면 좋죠. 그렇잖아요. 하루 일당 하는데 당연히 많이 주면 좋지. 누가 이 정도만 받으면 만족한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신념이나 소신이 그런 거거나 그냥 뭐 종교적인 신념이든 뭐 어떤 개인적인 어떤 특별한 사례가 있는 거지. 어떤 사람이 월급쟁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월급 많이 주면 이직하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은 이 직장에서 나 안 자르면 나 여기서 평생,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새. 당연히 돈 많이 주면 다 이직하지. IT 쪽이나 이런 쪽 다 이직하는데. 아니 어떤 업체가 그걸 만족을 합니까? 어디 도망갔나 봐요. 또 이제 말 안 하고. 아까 먹쇼 할 때만 잠깐 와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BJ가, 어떤 유튜버가 나는 이 정도만 벌었으니까 만족한다. 그럼 미친 거예요. 그런 BJ나 유튜버는 망한 거야. 이미 시작부터. 아니 어떻게 마인드가 그럴 수가 있냐고. 자기 직업으로 BJ나 유튜버를 선택을 했는데 나는 한 달에 뭐 300이면 돼. 그건 미친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발전할 수가 있겠어. 난 한 달에 100이면 돼, 200이면 돼. 그건 미친 거야. 그냥 부업으로 다른 직업 가지고 있고 부업으로 하면서 한 달에 100, 200 벌면은 뭐 만족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BJ를 전업으로 하고 있는데 한 달에 미친 거예요. 그건 때려쳐야 돼. 방송을 하는데 그건 발전할 수도 없고, 어떤 연예인 지망생이, 아이돌 지망생이 나는 아이돌로 떠가지고 한 달에 3, 400 벌었으면 좋겠다. 그럼 그건 아이돌이 아니야. 어떤 연예인 꿈꾸는 사람들이 나 한 달에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상위를 가고 싶은 거 하는 것이지, 누가 한 달에 그냥 얼마 벌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연기를 해요.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춰요. 나중에 나이 들면 춤도 못 추는데. 되도 않은 소리를. 자, 일단 저걸 말도 안 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내 방에서 와가지고 되도 않는 소리를. 저 그 방에 없나요? 자, 갑자기 채팅을 안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먹쇼 할 때 체하라고 그런 거죠.
자, 김가희, 김기화, 김기화 방에 있나요? 김기화 도망갔죠? 봐봐, 내가 이제 얘기하면은 당할 재간이 없으니까 도망갔다니까요. 김기화 도망갔어요? 뭐 나 후원했다며? 근데 쟤는 다 거짓말이에요. 대부분이 다 거짓말이고. 자, 김기화 없으면 차단할게요. 차단하고 그 공지사항 얘기하고. 아니 난 좀 놀아주려고 그랬더니 그 불금이기도 하고 배도 부르고. 소득으로 따지긴 그렇지만 소득 200 미만들이 찍었잖아요. 갑자기 그 얘기. 한 달에 3천만 원씩 버는 BJ들 수익이 어마어마한데 수두룩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정말 진짜 많이 번다 하는 거는 상위 1%. 상위 1%도 그 다음에 뭐 그럭저럭 번다가 상위 10% 이내인데, 상위 1% 지금 유튜버 채널 운영하고 BJ 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최소 이게 꾸준히 하는 사람들이 몇만 명은 되는데 그 몇만 명에서 상위 1% 잡아봐야. 근데 그 상위 1%도 그리고 다들 사정이 있습니다. 다들 사정이 있고 자, 도망간 것 같으니까 차단할게요. 다른 방송 보러 간 것 같아. 정리하고. 자, 카메라 하나 산 적이 없다. 뭔 소린지. 자, 일단 정리를 했고. 자, 공지사항 말씀드리고 오늘 뉴스 또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촛불 집회가 있습니다. 전국 집중 촛불 집회 하는 날인데요. 많이 오실 것 같아요. 지난주 토요일에는 비 소식도 있었고, 또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이번 주에는 뭐 비 소식은 없으니까, 내일은 제가 전국 집중 촛불 집회 한 달에 한 번씩 형편 때문에 매주는 못 가고, 한 달에 한 번씩 전국 집중 집회 참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가지고, 11월 5일 날, 추모 촛불 집회에 참석을 했었는데, 근데 이번에는 제가 이전에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예전에는 좀 일찍 만나가지고 식사도 하고 차 한잔 하고 이렇게 여유롭게 준비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일정이 있어가지고 일정을 먼저 보고 나중에 오후 4시쯤에 도착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게 좌석에 앉으면 행진할 때나 이럴 때 좀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도 쪽에 나와 있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른 유튜버 분들처럼 이렇게 스케치하면서 이제 지금까지는 앉아가지고 그냥 참여에 의의를 뒀었는데, 스케치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한 자리에만 앉아 있는 것보다는. 그래서 일단은 오후 4시경에 혹시라도 뭐 같이 움직이실 분들은 스타벅스가 있어요. 아마 참여하신 분들은 알 텐데, 스타벅스 위치 쪽에서 4시쯤에 있고, 제가 방송을 킬 수 있으면 킬 건데, 그거 보고 뭐 이렇게 하시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뭐 이게 모임이 아니니까 알아서 연락하시고, 단톡방에서 저 왔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셔도 될 것 같고. 그래서 내일은 반방송이 없습니다. 내일은 정규 방송이 없고, 이제 이전 스케줄 끝나면 오후 4시에 촛불 집회 사전 집회부터 참여하고, 끝나면 또 모임이 있어요. 모임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또 참석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방송 시간은 예전처럼 이렇게 길게 켜놓지는 못할 것 같고,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먹쇼 먹방은 편성표나 전일날 다 공지가 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뉴커 홈페이지에 유튜브 뉴커 채널에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유신쇼 연말 특집 추천하기 해가지고 224분이 투표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고 있었던
것도 원래 뭐 특집이라고 하기에는 그런데 그냥 시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라도 좀 그래서 이렇게 몇 개 아이템을 올려놨는데 술 취한 동네형 요게 47%, 바보스 시즌 2가 33%, 그 다음에 가수인데 말입니다가 7%, 그다음에 이상한 나라의 대변인 여기 맛집 맞아요가 6%인데 뭐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그 시사 이상한 나라의 대변인은 이제 가상의 이상한 나라의 대변인을 맡아가지고 그날 이제 주요 이슈에 대해서 대변인 논평식으로 이렇게 패러디나 풍자하는 영상을 이제 올리려고 하는데 뭐 제작을 하면 한 10분 이내인 것 같아요. 시간은 많이 안 걸리고 그냥 되는데 요거는 이제 영상입니다. 영상. 그래서 업데이트 방식으로 되는 거고 음식 관련된 여기 맛집 맞아요는 그냥 뭐 맛집으로 검색하는 게 아니라 그 동네 식당들 있잖아요. 동네 식당들 그런 데 가가지고 소니캠이 있으니까 그 소니캠으로 찍어가지고 이렇게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첫 가게 식당은 어디로 할까 생각을 좀 해놓은 게 있어서 그렇게 하고 이제 가수인데 말입니다는 제가 또 보컬 트레이닝을 한 4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연습실에 가가지고 가수인 척 하면서 저도 이제 음원을 냈으니까 가수는 맞아요. 가수협회는 가입을 안 했지만 가수협회도 그 입회서를 내고 회비만 내면은 가능할 텐데 그래서 가수인데 말입니다는 이제 연습실 제가 이제 노래 연습했던 연습실에 가가지고 이렇게 라이브로 영상을 켜놓고 하는 컨셉이고 바보스 시즌 2는 최초의 여성 멤버를 해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본인이 바보스 멤버로 좀 활동하고 싶다, 고정이 아니더라도 바보스 시즌 2 멤버로 활동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톡이나 이메일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특집 형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뭐 계속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고 일단 하게 되면 제작비가 들어가니까 술 취한 동네형은 예전에 제가 그 한 잔 방송하는 컨셉으로 술 한 잔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하는 부분인데 제가 술이 세질 않아서 근데 여기 47%네요. 그래서 일단은 뭐 예전에 했던 것처럼 연습 삼아서 할 수도 있는 거라서 파일럿 지금 일단 뉴코 홈페이지 방송공지 게시판 편성표에 보시면은 일단 일정을 12월 31일까지 쭉 적어놨습니다. 참고하시고 영상 업데이트 날짜 뭐 이런 것들 정해가지고 이렇게 정해놔야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 들어서 이 먹쇼에 대해서는 적용이 많잖아요. 이제 먹음 소리를 많이 안 내니까 원래 먹음 소리로 공격을 했었거든요. 뭐 음란하다. 근데 이제 먹음 소리를 안 하니까 이제는 음식물이 보인다. 그걸로 공격하고 뭐 때려쳐라 하는 게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지금 애청자분들 때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후원을 맨날 하는 사람들만 하니까 이게 안티들의 전략이 그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KS님이 먹쇼 먹방 신청을 안 하고 저한테 환불을 하고 거부를 하래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얘기지만은 그리고 황희정님 공격하고 그러니까 두 분이 이제 아무래도 계속 꾸준히 하시니까 그러니까 두 분만 안 하시면 유신쇼 후원할 사람이 없다. 어제도 KS님 먹쇼 후원 미션 시청 안 했으면은 1,100원 벌어가는 거거든요. 4시간 동안 죽으라고 쎄 빠지게 방송하고 1,100원 받아갈 뻔 했었는데 이게 이 BJ라는 직업이 정말 최악인 게 일단 무노동 무임금 방송을 안 하면 진짜 1원도 수익이 없는 그리고 정말 수익 없는 날은 정말 없는 그런 날이 많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그냥 반짝 해가지고 후원 좀 터진 날 곱하기 30 해버리거든요. 곱하기 365일 해버려요. 그러니까 안티들은 무슨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무슨 논쟁을 하고 토론을 하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유신이 후원 많이 받고 있으니까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기본적으로 유튜브든 팟빵이든 그 애청자분들이
십시일반으로 유신쇼에 후원을 꾸준히 하셔야 이런 공격이 무력화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까 그 채팅창에서 팟빵 라이브 안 하시나요? 안 합니다. 손만 많이 가고 지금 팟빵에 인코딩해서 업데이트하는 비용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팟빵에서 더 바라지 마시고, 팟빵 채널을 지금 몇 년 동안 그냥 운영을 하고 있는데, 수익이 없어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뭘 바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팟빵 라이브 할 때도 뭐 무슨 이렇게 챙겨주거나 뭐 하는 사람도 없으면서 방송 끝나자마자 그거 다 그 인코딩 해가지고 올려드리고 하고 있는데, 욕심을 부리지 마세요. 욕심을 부리면 항상 망조가 되는 거니까. 자,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 뉴스 사건 사고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채팅창에서 뭐 여행가나 그런 얘기 비탄 흘림 그만하시고요. 그러니까 팔자 좋은 소리 그만하시고, 계속 그러시면 차단될 수 있으니까. 한번 얘기해가지고 뭐 이렇게 음식물 보이는 게 비호감이면 쳐보지 마세요.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음식을 먹는데 음식을 보이지 말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제가 이 인터넷 방송 전문 기자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웬만한 그 먹쇼 먹방에 대해 다 보고 있거든요. 개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니, 대한민국에서 인터넷 방송을 가장 오래 했고 가장 잘하는 사람인데 여기 와가지고 잘난 척을 하고 자빠졌어. 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는 척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공자님 앞에서 문자 써요? 제가 대한민국의 유명한 먹방하는 사람들 다 알고 있다니까요. 인터넷 방송 기자만 10년을 넘게 한 사람한테 와가지고 문자를 쓰고 자빠졌어. 음식물 다 보이고요. 빨아먹고 지랄 연병하고 다 합니다. 씹고 막 얘기하고 심지어 막 토하고. 그 세계에서 유명했던 그 먹방 유튜버가 그 뭐 사망했다라는 뭐 이런 내용도 있는데, 그 뭐 확인된 바가 없어서 보도된 내용을 본 것 같은데, 원래 말랐던 사람인데 이제 먹방하면서 인기가 많고 돈을 많이 버니까 폭식을 하고 막 그러다가 결국은 비극적인 상황이 됐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뭐 얼굴에다가 바르고요. BJ 철구 먹방할 때 김치찌개 머리에다가 뿌리고 발 씻고 별의별 다 했어요. 지금 누구 앞에서 문자를 쓰고 있는 겁니까? 뭐 음식물이 안 보여요? 아니, 어떻게 씹으면서, 아니 쯔양 같은 경우에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먹는데 뭐 어떻게 안 보여요, 음식물이. 씹는 거나 이런 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무슨 소리가 난다, 왜 쩝쩝 그 먹는 소리를 내냐, 이런 개 같은 소리가 어디 있어요. 아니, 마이크를 왜 30-40만 원 투자해가지고 좋은 마이크를 쓰겠어요. 지직 소리 나고 소리 안 나면 또 소리 안 난다고 지랄지랄 할 거면서. 아니, 화질이 좋아도 지랄, 마이크 소리가 좋아도 지랄, 아주 배부른 소리라고 자빠졌어요. 지랄하고 자빠져 있는 거 진짜로. 아니, 여기는 방송인데 방송에서 소리가 잘 들린다고, 화면이 잘 보인다고 그거 가지고 항의하는 미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성시경이나 이런 연예인들이 먹을 때도 소리 다 나고요. 그 먹는 거, 음식물 이렇게 씹는 거 다 나가요. 뭔 지들이 유신에 대해서 부정적이니까 싫은 거지. 아니,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반박하는 거예요. 자, KS님, 먹쉬의 요정 KS님께서 또 10만원 후원 미션 시청해 주셨습니다. 유신님, 항상 많이 못 사드려 정말로 죄송합니다. 제가 많이 부족하여서 많이 못 사드린 점 정말로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죄송하다고만 해서 그냥 하는 말로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로 죄송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2022년 11월 24일 목요일 먹쇼 시청합니다. 마지막이라고 말하고 12번째가 지나가네요. 정말로 죄송합니다. 이번이 진짜로 마지막입니다. 제가 더 노력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번이 진짜로 마지막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정말로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이라고 하시고 12번째가 지나고 있다고요. 다음 주 그 한국 대 우루과이 있는 날이네. 10시에 먹쇼하고 축구하겠는데요. 42회 연속 먹쇼 신청. 한국과 우루과이 전에 먹쇼하면 되겠네요. 먹쇼. 예, 감사합니다. 쯔양도 이쁘지만 먹을 때 입속 다 안 보일 수가 없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씹고 누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안 보일 수가 없어요. 안 보일 수가.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무슨 카메라 각도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어. 자, 그렇습니다. 오늘 뉴스 정리해드려야 되는데 공지사항 얘기하느라고 시간이 11시까지 1시간이 남아있어요. 1시간이면 충분하지. 자, KS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후원 절실합니다. 유씨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질 체력과 건강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 투자 빚에도 불구하고 집단 소송에도 불구하고 잘 버티고 있는데 뭐 꾸준히 후원하시는 분들은 하시고 계시는데 다른 분들이 지금 좀 주춤하세요. 황희정님 10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매일 못해서 죄송합니다. 보세요. KS님하고 황희정님은 꾸준히 하시는 분인데 오히려 죄송하다고 하시니까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고 여러분들이 십시일반으로 후원을 해주시면 황희정님이나 KS님의 부담이 많이 줄겠죠. 그러니까 평소에 하던 분들도 요새는 뜸하셔가지고 요즘은 이제 탐스님도 시사방송 시작하고 나서는 틈틈이 하고 계시는데 기존에 하시는 분들이 또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유신쇼의 문제점인데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진짜 없고 몇 분 없고 이전에 그래도 가끔씩 이렇게 꾸준히 해주셨던 분들은 안 하시고 새로운 분들이 하셔도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이제 안 하시니까 결국은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오늘 봐봐요. 저 나다가를 제가 정말 밟아버리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맨날 하시는 분들만 하시고 하신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오늘 대박 이러면서 저짓거리를 하니까 나 너무나 경멸스러운 거예요. 저는 저런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제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잖아요. 맨날 하시는 분들만 하시고 근데 거기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가 항상 어느 상황이든 눈치코치만 있어도 욕은 안 먹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러니까 욕을 먹고 다니는 거예요. 가만히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설명을 하는데도 못 알아듣는 척 하면서 저렇게 황희정님이나 KS님은 제가 말씀이나 이런 거 없이도 꾸준히 해주시는 분들이고 KS님은 먹쇼를 또 워낙 좋아하시고 먹쇼 콘텐츠를 근데 설명을 하고 있는데 대박이네 뭐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안티들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반박을 해주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저희 후원을 못 받게 해서 망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 근데 자 공지님 10,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소중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주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은 안 쓰는 게 왜냐하면 안티들의 먹잇거리거든요 사실은. 근데 KS님은 컨셉인데 다른 분들도 따라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저희 방송은 후원을 안 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왜 죄송해요. 감사한 일이지. 저는 KS님은 워낙 10년 넘게 그러셨기 때문에 컨셉이신데 나머지 분들은 따라 하실 필요가 없어요. 다 아시잖아요. 저희 방송에 후원 99% 대부분이 후원을 안 하고 있다는 거. 팟빵도 1000단위가 매일 보고 있는데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팟빵도 이전보다는 좀 줄어들었는데 제가 한다 안 한다 막 이런 말이 있어가지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참여 안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특히 애청자분들에게 호소를 하는 겁니다. 그냥 듣는 분들 아니면 안티들에게 호소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애청자분들 저번에 방송시간 4시간 늘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는데 긍정이 상당히 늘어났어요. 유신이 그래도 유신이 열심히 한다. 그래가지고 많이 긍정적인 사람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3주 전에 유신쇼 4시간 개편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636명이 투표를 했는데 매우 만족하다가 30%, 약간 만족한다가 5%, 35%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35%를 보고 하는 거거든요. 약간 부족하다 4%, 매우 부족하다 62%는 걔네들은 항상 부정적인 것만 찍는 애들이거든요. 이 62%는 나는 관심이 없어.
뭐 일부에서는 얘네들을 설득해라고 난 그럴 시간도 없고 나이 들어서 이제 그런 체력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나는 이 62%는 과감히 버리고 이 매우 만족하다, 약간 만족하다 이 35% 그리고 약간 부족하다까지 포함해서 한 40% 되거든. 39% 이분들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도 개편해서 유신이 뭐라도 하려고 하고 노력하는 모습 보이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을 보고 가는 것이지. 뭐 뭔 일을 하든 무조건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지. 그런 사람들하고 누가 상종을 하겠어요.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먹을 때 여기 또 흰머리, 새치 머리 보이는 거 그거 가지고 또 머리 숱 없다고. 원래 이번 주 금요일 날 시사해야 되는데 이번 주 금요일 날 미용실에 갈 일정이었어요. 네, 안녕히 가세요. 개 같은 소리 그만하시고 그냥 꺼져요. 되도 않는 소리를. 아니 방송을 25년째 했는데 내가 팬인지 안티인지 좀 구분을 못 하겠어요. 무슨 그냥 채팅 안 할 그냥 꺼지세요. 그냥 그러니까 이 안티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파악하고도 놔두면 고마운 줄 모르고 깝치는 거예요. 마치 무슨 본인이 유신쇼에 엄청난 기여를 한 애청자인 것처럼. 이 개인 방송은 한계이자 또 그 특징이 있는데요. 모든 사람들을 아울러 갈 수가 없어요. 뭐 법인이나 뭐 예를 들어서 좀 규모가 큰 방송들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아울러서 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조직이니까. 근데 저 같은 개인 사업자는 그냥 안 보면 됩니다. 내가 왜 쓰레기들하고 어울려야 돼요. 힘들게 방송하면서. 제가 만약에 법인이고 직원들이 있고 그 직원들을 생계를 제가 책임져야 될 대표라면 이렇게 못하죠. 많이 약해진 겁니다. 과거에 비해서 많이 약해진 거예요. 근데 저는 뭐 어차피 독고다이인데 내가 뭐가 두렵다고 할 말은 하고 살아야죠. 그래서 아무튼 그렇고요. 그냥 채팅 안 할 거면 조용히 꺼져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채팅창 더럽히지 마시고 그냥 조용히 사라지셔도 유신쇼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 이번 주 원래 오늘 낮에 미용실을 예약을 했는데 제가 지스타 갈등을 엄청나게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 밤까지 부산 앞바다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차표 예약까지 해놓고 고민을 하다가 취소를 했어요. 근데 그 예약을 하면서 금요일 날 그 미용실 예약을 일요일로 옮겼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새치가 좀 보였나 봐요. 그걸 또 캡처해가지고 아직도 탈모를 얘기하고 탈모를 아니 머리숱이 이렇게 많은데 무슨 탈모? 예? 아니 머리숱이 이렇게 많은데 탈모가 우리 집안에 탈모도 없거든요. 심지어 메가나 친가에도 탈모가 없는데 아니, 누가 봐도 새치인데 아직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자, 아무튼 그렇고요. 오늘 뉴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가버렸네. 1시간이면 충분하니까. 윤석열 대통령, MBC 오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 도어 스태핑인가, 발음, 하여튼 뭐 출근길 기자 회견, 하여튼 도어 스펙, 말하기도 발음이 세네. 하여튼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출근하면서 기자들하고 만나서 이제 MBC에 대한 질문을 받았어요. 그 동남아 순방 갈 때 왜 MBC 기자를 태우지 않았나 그 얘기를 하니까 MBC의 가짜 뉴스가 악의적이다. 그래서 대통령 전용기 배제는 헌법 수호의 일환이다라는 역대급 개소리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충격과 공포를 받았다니까요. 아니. 나는 MBC가 가짜뉴스를 했다는 것도 인정할 수가 없지만 왜 그러냐면 바이든 날리면 쪽팔려서 어떡하냐는 MBC만 보도한 게 아니에요. 조중동을 포함해가지고 종편을 포함해가지고 다 보도한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미국의 공동 취재단이 가가지고 똑같은 영상을 다 받아봐가지고 다 기사를 쓴 거기 때문에
MBC가 써가지고 다른 데서 다 썼다는 거는 다른 언론사를 완전히 쓰레기로 보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니 공동으로 취재해가지고 찍어가지고 다 공유를 한 영상인데, 그래서 각자 확인해가지고 기사를 다 쓴 건데 데스크에서 그거를 MBC가 써가지고 다른 데서 다 대부분의 언론사에서 따라서 기사를 썼다는 거는 역대급 개소리죠. MBC가 들은 대로 저도 그렇게 들었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렇게 들었는데, 그럼 국민들이 다 가짜 뉴스를 퍼뜨린 겁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MBC 가짜뉴스 악의적이다. 대통령 전용기 배제는 헌법 수호의 일환이다. 나는 이 윤석열이 헌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시행령 정치하면서 헌법과 현행법을 개무시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탄핵 사유가 다 될 텐데, 그 이후에 이제 MBC 기자가 뭐가 가짜 뉴스냐, 뭐 근거가 있느냐 막 이렇게 따지니까 이기정 홍보기획 비서관이 이제 그 기자한테 막 또 뭐라고 해가지고 참견을 해가지고 MBC 기자하고 이제 한참 설전이 있어가지고 그 영상이 또 화제가 됐었는데, 이 홍보기획 비서관이나 홍보수석은 대통령이나 이런 장관이 뭔가 문제돼가지고 논란이 일어날 것 같으면 수습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홍보수석이나 홍보기획 비서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더 싸우고 있어요, 앞에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치를 모른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정치의 ABC도 모르는 완전히 허접한 인간들을 거기다가 앉혀놨다 보니까 그냥 윤석열 비위만 맞히는 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수석도 수석 비서관이고, 그러니까 다 비서관이거든요. 보좌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 아니 어떻게 윤석열이 이렇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는데 옆에서 그냥 그걸 비호하고 편들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 그리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국조특위 명단을 21일까지,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 여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야 3당에서는 명단을 제출을 했는데 국민의힘은 지금 아직까지 제출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본인들이 국조 특위 의원들을 추천을 안 하면 사실 야당이 그냥 주도하는 거잖아요. 야당이 하고 싶은 대로. 자기들이 분리할걸요. 똥줄 타고 있을 겁니다. 김만배 남욱 다음 주 석방, 유동규 포함해서 대장동 일당 전원 불구속 재판. 우리나라 이 수사기관과 사법부가 쓰레기가 돼가는 과정인데요. 아니 뇌물을 주고받았다는 사람들은 다 풀려나,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이게 중죄거든요. 이 뇌물죄는 중죄입니다. 특히 어느 정도의 고액에 넘어가면은 이게 무기징역까지 나올 수 있는 혐의거든요. 근데 이렇게 심각한 뇌물을 주고받은 이런 중요한 사건에서 지금 1심 선고도 안 나왔는데 재판 중에 일당들이 다 풀려났어요. 지금 유동규 풀려났죠? 근데 다음 주에 이제 그 주범인 김만배도 풀려난다는 거 아닙니까? 남욱 변호사도 풀려나고. 그러니까 뇌물죄의 핵심인 사람들은 다 풀려나고, 오히려 지금 갑자기 뇌물죄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넘어가가지고 아무런 증거자료도 없는데 김용 부원장이 구속되고, 그 다음에 지금 오늘 또 정진상 실장 구속 지금 신문 받고 이제 결과 기다리고 있잖아요. 야, 정말 검찰공화국이 대단하구나. 정말 중죄인 뇌물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1심 선고도 안 나왔는데 다 풀려나고. 야, 대단하다. 진짜 이걸 보면서 국민들이 왜 검찰 개혁이나 이 사법부 사법 개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마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한숨이 나옵니다. 뉴스 볼 때마다. 0.7%로 대한민국이 이렇게 쫄딱 망할 수가 있겠구나. 자, 뉴스까기 여러분들의 문자 참여 가능합니다. 문자로 의견이나 질문. 문자 전용 번호 032-323-5549번, 032-323-5549번 있고요.
질문이나 하고 싶은 말 있으신 분들은 뉴커 홈페이지 자유토크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화 참여는 이따가 밤 11시 이후에 전화 개그에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또 2030 윤석열 찍었던 2030 일부 남성들에게 기뻐할 소식이 또 왔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주 52시간제를 유연화 해가지고 연장근로 단위를 일주일에서 최대 1년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네. 2030 젊은 남성분들 일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윤석열 찍어줬던 공약대로 일을 아주 빡세게 더 하시게 생겼습니다. 빡세게 일하시고요. 앞으로 이게 노동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유연화해가지고 회사에 유리하게 더 한다고 그러니까 그렇죠? 임금은 덜 받고 일은 더 하고 윤석열 찍었던 2030 남성분들이 꿈꾸는 파라다이스가 현실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원식 위원장이 국민의힘 준예산 언급하는 거는 오만방자하다. 민주당 수정안 발의를 검토하겠다. 이게 초유의 사태인데,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무식하냐면 배째예요, 배째. 배째 우리 준예산 할 거야. 근데 이 준예산이 뭐냐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편성했던 그 준하는 예산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될 경우에. 근데 그 준 예산에서 쓸 수 있는 게 공무원들 월급, 그러니까 최소한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들만 쓸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외에 공약 이행이나 다른 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책임한 건지 윤석열 정부도 그렇고 국민의힘인 여당도 그렇고 이 준예산을 여당에서 언급하는 거는 초유의 사태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를 망치겠다는 얘기예요. 준예산 편성은 비상편성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기본 비용만 사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야당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당에서 얘기한다는 게 천일공노할 짓거리고 국민은 죽든 말든. 민주당이 열받으니까 수정안을 발의하겠다. 이거는 이제 다수의 국회를 차지한 이제 민주당에서 가능한 얘기인데, 민주당에서 이제 원래 정부에서 그 예산안을 제출하고 국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심사를 해가지고 뺄 거 빼고 또 협상을 해가지고 넣을 거 넣고 이렇게 협상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정치인데, 수정안은 이제 민주당에서 알아서 다 편성을 하겠다는 얘기죠. 이거 누가 정부인지 모르겠어요. 자, 정진상 구속신문. 네, 오늘 이제 구속영장 사전심사를 신문을 받았는데, 검찰 정권, 군사 정권보다 더하다. 수사는 증자살인, 3인 성호, 살아있는 권력 향해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윤석열 검찰공화국의 이 특수부, 이제 과거의 특수부들은 상당히 꼼꼼하게 체계적으로 이 설계를 했었는데, 지금의 특수부는 그냥 무대뽀로 하고 있거든요, 그냥. 이 증자살인이라는 말은 거짓말도 여러 사람이 말하면 믿게 된다. 갑자기 유동규가 진술을 바꿔가지고, 전혀 지금까지 하지도 않았던 얘기를 갑자기 꺼내고, 그 변호사도 마찬가지로 다 말 맞춰가지고 지금 풀려나는 거지 않습니까? 거짓말도 여러 사람이 말하면 믿게 된다. 3인 성호도 비슷한 말인데, 세 사람이 호랑이를 만든, 즉 거짓된 말도 여러 번 되풀이하면 참인 것처럼 여겨짐. 우리가 성범죄도 그렇고 이 정치자금 이런 뇌물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데 몇 사람이 거짓말하고 입 맞추면은 몰아가가지고 유죄받는다는 얘기죠. 이게 정말 우리나라 사법부의 고질적인 문제점인데, 특히 검찰 특수부들이 또 공안부에서 간첩 만들 때 특수부에서 뇌물죄나 정치자금법으로 이렇게 엮을 때 가장 많이 쓰는 거거든요. 갑자기 줬대요. 아무 증거도 없는데 줬다. 그게 끝이죠. 자, 윤석열 대통령 사우디아라비아 빈 살만 왕세자, 사우디 네옴시티 등 협력 강화,
한국 주요 기업들과 사우디 수십조 원 규모의 투자 협약, 총 사업비 5천억 달러, 약 673조 원, 사우디 초대형 미래 도시 개발 사업인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하는 협약 체결. 요것도 저번에 그 폴란드 원전 구라 사건, 그리고 이명박 때 그 아랍에미레이트 원전 구라 사건에 이어서 아주 큰 구라 사건입니다. 뭐냐면 이 사우디에서 이제 이 달러 오일머니로 지금 이렇게 돈 벌어먹던 시대가 이제 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의 세일가스가 나오고 러시아의 또 막대한 그 황무지에서 얼어붙은 땅에서 엄청난 에너지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에너지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독점하던, 아랍이 독점하던, 중동이 독점하던 시대에서. 그러니까 미래를 생각해가지고 이제 사우디에서 네옴시티라고 하는 엄청난 메가시티를 만드는데,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의 롯데타워, 그 고층 건물 있잖아요, 100층 넘는 그런 롯데타워를 이 서울에서 뭐 속초까지인가 그 거리인데 거기를 촘촘하게 그런 빌딩 도시를 만들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자기들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돈만으로 건설하는 게 아니라 투자하라는 거거든요. 니들도 이 개발에 참여해라.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마치 우리나라 건설회사나 뭐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나 이런 들 곳에서 사우디 정부에게 일을 따가지고 뭐 천문학적인 돈을 벌 거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빈살만 왕세자가 온 거는 너희가 일도 따고 투자도 해라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계속 구라구라를 날리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게 이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와 미국과의 관계가 최악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말도 안 되게 멍청한 짓거리를 하고 있냐면, 이번에 그 동남아 가가지고 G20 거기 가가지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미일 정상회담만 하면서 무조건 따르겠다. 예, 미국과 일본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는 지금 미국하고 새우 젖도 관계가 안 좋은 사우디 왕세자를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원래 사우디하고 미국은 아주 우방이고 사이가 좋았어요. 근데 이 사우디 왕세자가 원래 이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의 아빠가 왕이에요. 근데 그 왕 다음에 동생이, 원래 전통에 따라서 그 동생이 왕세자였어요. 그 지금의 사우디 왕의 동생이 왕세자 자리에 있었는데 이 빈살만이 쿠데타를 일으킨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 삼촌인 그 왕세자를 가두고 왕세자 그 관계된 사람들을 다 호텔에다가 감금한 다음에 충성맹세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빈살만이 악명 높은 거의 푸틴급이야. 푸틴이나 김정은이나 이 급으로 지금 거의 흑화된 애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우방이 해가지고 계속 편을 들어줬는데, 얘가 이제 그렇게 왕세자인 자기 삼촌을, 작은아버지라고 해야 돼 뭐야, 아무튼 작은아버지를 사실상의 강제로 쿠데타로 폐위시키고 관련된 정부 관계자나 이런 고위 힘 있는 사람들 재벌들이나 다 가둬놓고 협박을 해가지고 충성맹세를 받아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미국도 모른 척 하고 있었는데, 이 빈살만 왕세자가 자기를 아주 날카롭게 계속해서 이렇게 비판한 기자가 있어요. 사우디 출신의. 그 기자를 죽였어요. 그것도 이 기자를 유인해가지고 그 사우디, 해외에 있는 사우디 대사관에 비자 연장해야 된다 해가지고 비자 관련해가지고 방문을 했는데, 님 플렉스 200개 감사합니다. 네. 거기서 살해를 한 거예요. 잔혹하게. 아주 참혹하게 살해를 한 거예요. 대사관에서. 바람조사님 200플렉스 감사합니다. 소중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잠깐만요. 그래가지고 잔인하게 아주 잔혹하게 죽인 거예요. 지시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그거는 봐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니까
기분 나쁘다고. 그래서 지금 최근에 바이든이 러시아가 지금 석유나 이런 거 팔아먹고 가스나 이런 거 천연자원 팔아먹어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하고 나서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우디에 가가지고 이거 감산하지 마라. 감산하면은 에너지가 폭등해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원해주고 있는 유럽 나라들이 피해를 보니까 그랬더니 단칼에 거절했거든요. 지금 이 빈살만 왕세자가 러시아의 푸틴과 상당히 절친입니다. 중국의 시진핑. 왜냐하면 최대 고객이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이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이 아주 우방적인 좋은 관계로 있었던 이유는 미국에서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석유나 이런 그 자원을 대규모로 수입을 했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이 가장 큰 고객이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미국에게 또 협조하기 위해서 달러로만, 사우디에서 석유를 사고 팔 때 달러로만 하겠다. 그래서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가 돼가지고 막강한 경제 권력을 행사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특수한 상황에서 사우디와 미국이 손을 잡은 거죠. 왜냐하면 사우디의 최대 고객이었으니까 미국이. 근데 미국에서 이제 세일가스라는 게 나오면서 엄청난 에너지가 쏟아져 나와 버리니까 미국이 수입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사우디의 최대 고객도 아니야. 그리고 국방이나 이런 것들도 뭐 지금 당장에 이제 예전처럼 이스라엘이나 아랍의 위기 상황도 아니고 그렇게 미국의 국방력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미국이 러시아를 고립시키기 위해서 사우디에게 감산하지 말고 더 이렇게 석유나 이런 천연자원들을 수출을 해라, 증산을 해라라고 했는데 거부를 했고, 왜냐하면 중국과 러시아가 가장 또 큰 고객이, 특히 중국이 큰 고객이고 러시아도 이제 에너지 강국이기 때문에 많은 자원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러시아하고 손잡는 게 이득이라고 판단을 한 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이가 안 좋아서 최근에 미국발로 이란이 지금 사우디와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이제 썰을 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중동에서도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사우디가 미국의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미국의 바이든이 또 이제 중간 선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싸움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사우디가 미국한테 도와달라. 형님 도와주세요. SOS 제가 잘못했어요. 러시아 푸틴 스키 나쁜 스키, 시진핑 스키 나쁜 스키. 그럴 가능성이 있다. 전 충분히 그 정보를 뿌린 게 저는 미국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란이 사우디와 전쟁을 할 수도 있다라는 말. 근데 이란이 미치지 않고서야 지금 이란 내부에서 그 히잡, 그 사우디의 여성들의 그 히잡 착용 때문에 한 여성을 단속하는, 거기 이제 이란 같은 경우에는 그 종교적인 단속 요원들이 있나 봐요. 근데 그 사람이 히잡을 착용 안 했다고 여성을 이렇게 폭력으로 죽였거든요. 폭행해서 죽였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 이란의 여성들이나 남성들이나 이런 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항의 시위를 하고 있는데, 뭐 최근에는 또 지하철역에서 기습 시위를 했는데 그 경찰이 총을 쏘고 해가지고 난리가 나는 영상이 공개가 됐었는데, 이란이 내부적으로 불안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이란도 지금 계속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서는 전쟁을 할 상황이 아닌데, 내부적으로 그런 혼란이 있으면 또 전쟁으로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가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겠죠. 일단 미국은 지금까지 미국이 성장한 거는 전쟁 때문에 성장을 한 거거든요. 지금의 미국이 이렇게 거대 국가로 나올 수 있었던 거는 2차 대전에서 독일, 일본, 이탈리아, 독일 연합과 유럽 연합의 싸움에서 물건을 팔아먹고, 중간에서 물건 팔아먹고 하면서 자기들은 전쟁에서 한 발 빠져서 엄청난 이득을 취했고, 그리고 또 2차 대전 전에 제국주의에서 식민지를 만들어내면서 또 엄청난 이익을 취했고요. 그 착취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뭐 하와이가 공격받으니까, 나중에 틀어져서 공격받으니까 원자탄 쏘면서 그러면서 영웅처럼 나타났죠. 솔직히 미국은 2차 대전에서 영웅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공범에 가깝죠. 왜냐? 독일 연합군에도 물자나 이런 걸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유럽 연합에도 팔고 독일 연합에도 팔고 양쪽에 팔아가지고 엄청나게 이익을 남긴 거기 때문에 최근에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독일이 유럽을 싹쓸이하고 불바다 만들고 그 다음에 일본이 동북아를 아시아를 불바다 만들 때 그 자원을 그 물자를 미국이 됐단 말이에요. 큰 공범이지. 근데 가만히 있다가 이제 일본하고 뭐 독일이 공격할 거다 막 그다음에 일본이 하와이 하고 가미가제 하고 하니까 그때서야 나선 것이지. 그러니까 독일 연합 쪽에서도 열받은 거지. 아니 이 시기들 봐라. 아니 저쪽에도 팔고 이쪽에도 팔고 이거 웃기네. 그러니까 그리고 그때 뭐 서프라이즈도 나오고 막 여러 나왔었는데 그 이중 첩자가 뭐 독일 잠수함이 미국의 상선을 공격한다 막 이런 허위의 정보를 넘겨가지고 뭐 사이가 안 좋게 됐다 막 그런 말도 있는데 아무튼 중간에서 물건 팔아먹어가지고 지금의 부를 그때부터 축적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자 다음 내용입니다. 경찰 김은혜 홍보수석 재산 축소 신고 KT 청탁 의혹 모두 무혐의 처분. 대단합니다. 아니 뭐 대장동 그 게이트의 주범들 다 풀어줘. 야, 아니 본인이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그 회견장에서 본인이 그거 누락한 거 이거에 대해서 다 사과하고 했었는데 재산 축소 신고와 KT 청탁 의혹들 제대로 수사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소환 조사나 하나 우리가 뭐 압수수색했다 뭐 했다 아무 소리도 못 들었잖아요. 그냥 시간만 끌다가 무혐의 뭐 예전에 검찰에서 처분한 그거를 판단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수사를 제대로 했다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윤석열 관련된 거나 지금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나 최은순 양평 그 게이트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그때 뭐 양평 군청인가 뭐 압수수색 한 번 했다는 거 하고 지금 몇 개월째 소식이 없잖아요. 야 나중에 어쩌려고 이런지 모르겠어요. 이거 다 하나하나 체크해야 됩니다. 아니 본인이 잘못 인정하고 막 했던 것 같은데. 모닝컨설트 어제 잠깐 얘기했었는데 모닝컨설트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16%까지 곤두박질 꼴찌입니다. 주요국 꼴찌가 아니라 25개국 조사하는데 25개국 중에 꼴찌예요. 비지지율이 무려 81% 역대급이라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지지율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고 해외 언론에서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는데도 참 당당한 걸 보면은 경찰청 특수본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박희영 용산구청장 피의자 조사를 지금 피의자 조사가 아니라 체포영장 발부하고 구속영장 발부해도 될 상황인데 여기는 안 하나 봐요. 특수본 출범 16일 만에 행안부와 서울시청 압수수색 16일 만에 야 대단합니다. 아니 이재명 최측근 관련해서는 유동규가 그냥 말 한마디만 하면 바로 압수수색영장, 체포영장 다 발부가 되는데 16일 만에. 근데 웃긴 게 행안부 압수수색을 하면서 이상민 장관 집무실은 제외했다고 합니다. 특수본에서 나중에 필요시에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야 3당 이태원 참사 국조위원 11명 확정을 지었습니다. 민주당의 우상호, 김교흥, 진선미, 권칠승, 조응천, 천준호, 이해식, 신현영, 윤건영인데 이탄희 의원이 좀 아쉬워요. 이탄희 의원이나 좀 날카로운 좀 사람이 이게 국조위원이 교체가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너무 좀 이렇게 무난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러 저기 좀 약간 좀 답답하기도 하고 이탄희 의원이나 다른 의원들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자 정의당에는 장혜영 의원, 기본소득당에는 용해인 의원이 결정이 됐고요. 국민의힘도 7명인가? 하여튼 뭐 이렇게 배정이 됐는데
국민의힘은 뭐 안 한다, 자기는 거부한다는 얘기인데 다음 주 월요일까지인데 안 할 수가 없는 게 만약에 이제 김진표 국회의장이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하면 그냥 상정할 수 있거든요. 저번에 그 장관 회의만처럼. 그러니까 만약 그렇게 되면은 이 국정조사에 11명만 가지고 하게 되면은 정말 디테일하게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야당 맘대로 증인 소환하고 뭐 자료 요청하고 맘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깽판 놓고 고춧가루 뿌려야 되는데 못 한다는 얘기잖아. 아마 참여할 것으로, 늦게라도 참여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방해해야 되니까. 김진표 국회의장 후보의원 명단 11월 21일 정오까지 제출해라. 자, 국민의힘 MBC에 이어 YTN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YTN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 공격하는데 열 올려. 지금 YTN의 주식 한 30% 이상인가를 한국전력과 한국마사회가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매각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걸 매각하는 것보다 YTN의 공영성을 살리는 게 맞거든요. 중립성을. 왜냐면 YTN을 매각하겠다는 거는 또 다른 TV조선을 만들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정경련에서 투자한 건가? 그쪽에서 자금이 들어가서 운영되고 있는 그 언론 매체가 인수 뭐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소문이 돌고 있는데 정경련이 어느 편입니까? 국민의힘 편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관련된 이 매체에서 YTN을 인수하면 100% YTN은 수익성이나 이런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MBC처럼 공영화 시켜가지고 중립화 시키는 게 맞는 건데 이걸 자꾸 일반에 매각을 하려고 하니까. 자, 북한 한미일 3국 확장 억제 공조 강화에 반발. 15일 만에 또 ICBM 발사.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틀 연속 미사일 도발을 하고 있다. 국회 여야 기싸움 끝에 경찰국과 지역 상품권 예산 주고받기 논란 일어나고 있는데요. 제가 뭐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너무나 약합니다. 너무나 약해서 실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너무 약하다. 이 경찰국은 법적 근거가 없이 탄생한 조직입니다. 근데 여기 예산을 인정해준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까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MBC 가짜뉴스 악의적 대통령 전용기 배제는 헌법 수호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행안부에 있는 경찰국은 헌법상, 현행법상 근거가 없는 겁니다. 정부조직법에 따라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한동훈의 법무부에 있는 인사검증단도 법적 근거가 전혀 없어요. 원래 이거는 인사혁신처에서 담당할 업무인데 인사혁신처의 장이 차관급이에요. 근데 장관급 이상, 고위급을 심사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청와대에서 그걸 위임받아가지고 인사권자가 대통령이니까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실에서 그거를 담당을 했었거든요. 청와대니까. 근데 그거를 법무부 산하의 인사검증단을 만든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거기서 국무총리, 뭐 대법원장, 대법관, 헌재 소장, 헌법재판관 이런 고위급 사람들을 다 검증을 할 텐데 그럼 사실상의 그 사람들의 걸 다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번에 대통령실의 경호처에서 자기들이 군과 경찰에게 지휘권을 행사하겠다라는 정말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거기 대통령 경호에 한 몇천 명이래요. 뭐 한 몇천 명 중에 그 경호처의 직원이 한 800명 되고 그 다음에 군인이 또 몇천 명 되고 경찰이 또 1000단위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근데 그 사람들을 자기들이 맘대로 막 지휘하겠다는 거잖아. 경호처장이. 그러니까 예전에 박정희 때 차지철 경호실장이라고 무소불위의 권한이 있는 사람이 있을 때도 그렇게 못했대요. 그래서 그런 이제 군수 통수권이나 경찰의 그런 그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지만 대통령이 직접 지휘하는 게 아니라
경찰청장이나 아니면 이 국방부 장관 각 참모 총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거쳐서 지시를 해서 걸러가는 거기 때문에 경호처에서 단독으로 군과 경찰을 지휘한다. 그러니까 정말 이제 진짜 나는 이게 이제 윤석열이 법조인인가라도 궁금할 정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행령 정치로 헌법을 초월하고 지금 법률을 초월하고 있는데 이재명과 민주당은 정상적인 대화를 하고자 한다는 게 말이 되냐는 얘기예요.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지. 이렇게 헌법을 그냥 쉽게 헌법과 현행법, 정부조직법이나 이런 것들을 개무시하고 있는데 협상해가지고 상품권, 지역 상품권 살리는 대신에 그 예산 10% 줄이고 그거를 인정해주면 생각이라는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 김건희 행동은 빈곤 포르노, 국격 실추 사과해야. 김혜자 정우성과 비교? 김건희는 여사 자격으로 외교위에 방문, 미디어 가이드라인 위배 국제기구에 공개 서한 보낼 것. 보세요. 이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은 싸우고 있잖아요. 당당하게 싸우고 있잖아. 이거를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해야 되는데 누구 눈치를 쳐보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 장경태, 나이 어린 꼰대. 봐봐요. 그냥 어이가 없는 게 현직 국회의원이 같은 국회의원을 나이 어리다고 이렇게 무시하는 발언이잖아요. 이거는 혐오 아닌가요? 무조건 나이 어리다고 혐오하고 나이 많다고 혐오하고 여자라서 혐오하고 남자라서 혐오하고 이거 혐오 아니야? 아니 현직 국회의원이 동료 국회의원에게 나이 어린 꼰대? 국민에게 빈곤 포르노 가르치려 들어. 빈곤 포르노는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상식이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모를 수는 있지만 검색하면 나와요. 네이버나 다음에서 검색하거나 구글에서 검색하면 한글로 나오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처음에는 관심이 없어서 모를 수는 있겠지만 그거를 계속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모르면서 깐다는 얘기잖아요. 비판한다는 얘기잖아요. 뭔 개소리야. 여성 신도 성폭행, 성형수술 강요 혐의로 튀르키예, 터키죠. 구터키. 튀르키예의 사이비 교주 옥타르가 징역 8,65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냥 종신형 하면 될 건데 상징적인 의미가 되겠지만은 그 교주집에서 피임약 6만 9천 개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본인이 피임을 하면 되는데 콘돔을 착용하면 되는데 그렇게 성폭행하고 강제적으로 하면서 피임약 6만 9천 개가 발견됐다는 게 도대체 얘는 하여튼 여성 신도 성폭행 혐의와 성형수술 강요한 혐의로 여러 가지 혐의로 1심에 법원에서 징역 8,658년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 왕세자 일본 방문 취소, 일본 기시다 총리 회담도 무산, 이유는 불명확. 이거 왜 무시하겠어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G20 아세안 회의가 끝나지도 않고 한국에 온 게 이 빈살만 왕세자하고 쇼하려고 온 것 같아요. 뭐 엄청난 사업을 막 이렇게 따낸 것처럼. 아니잖아. 협약은 MOU는 계약이 아니니까. 협약이니까. 근데 왜 G20하고 아세안이라는 국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중요한 회의에 일찍 조기 귀국을 했을까? 그것도 박진하고 한덕수한테 맡겨놓고. 그러니까 근데 웃긴 게 뭐냐면 거기 G20 가가지고 유일하게 만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미국에게 뭐 절대 충성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해놓고 미국하고 새우 젖도 사이도 안 좋고 관계가 안 좋은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를 극진하게 모셨단 말이야. 거기다가 우리나라 재벌들 총수들 다 소환해가지고 왜 일본에 안 갔을까요? 일본 총리는 아니 한미일 만나가지고 얘기했잖아. 미국에 충성을 다하기로 반 러시아 반 중국 하기로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하고 사이 새우 젖도 안 좋은 사우디의 빈살만 지금 미국에서 아차하면 전쟁 일으켜가지고
빈살만을 제거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에서 그렇잖아요. 지금 미국이 빈살만이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짤은 작은 아버지가 원래 왕세자였잖아요.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거야. 빈살만 제거하고. 왜냐면 미국에 우호적이지 않고 오히려 러시아와 중국과 가까이 지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아차하면 뭐 쿠데타든 전쟁이든 일으켜가지고 사우디의 빈살만을 제거하고 원래 왕세자였던 지금 현재 왕의 동생을 다시 왕위에 앉힐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왕은 다 나이 들어가지고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사실상의 빈살만이 하고 있거든요. 원래 근데 사우디에서는 형제 계승이었단 말이에요. 형제 계승. 그러니까 싸우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형제들이 왕세자가 돼가지고 계승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왕이 이제 욕심을 낸 거지. 동생한테 물려주기 싫고 아들한테 물려주고 싶어가지고 그 관례를 깨고 쿠데타를 일으킨 거거든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명분은 있지. 그리고 또 이 사우디의 그 비판적인 기자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대사관, 해외 대사관에서 명분이야 만들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일본 총리도 제가 보기에는 뭐 이유를 알 수 없다고 그러는데 피한 거예요. 기시다가. 자기 국익에 도움이 안 될 거라고. 분명히 뭐 그 사우디의 엄청난 그 도시 건설, 메가시티 건설 사업에 참여하면 일본 기업도 도움이 되겠지만 지금 당장에서 일본이 필요한 거는 미국이거든. 돈이 필요한 게 일본이 뭐 당장에 돈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렵긴 하지만 세계 경제 3위 아닙니까? 아직도 흔들림 없이. 근데 돈이 아쉽다고 미국이 필요한 상황에서 러시아와 중국, 북한을 대항을 하고 그 다음에 한국을 꼬붕으로 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필요한데 지금 한국에서 엄청난 돈 들여가지고 정보 수집이나 이런 자산들을 마련했는데 지금 아무 대가 없이 일본에게 공짜로 줄 상황이에요. 엄청난 돈을 세금을 투자해가지고 정보 수집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본에게 그냥 오롯이 일본은 안 주고 우리나라는 주고 일본의 꼬붕이 돼가는 과정입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윤석열의 외교는 기본이 안 돼 있다. 아니 한미일 무조건 한다, 한미일로 간다. 그리고 막 러시아 까고 중국 까고 해놓고는 중국 시진핑 만나가지고는 웃고 있어. 아니 중국 술은 뭐가 맛있나? 핫띵어. 아니 무슨 진짜 이거 다중인격인 것도 아니고. 아니 한미일 정상에서 만나가지고 러시아 까고 디스하고 중국 디스하고 다 해놓고는 아니 시진핑 만나가지고 쳐웃고 있어. 미쳐버리겠어. 그리고는 한미일 동맹 강조하면서 우리 가는 거야 이렇게 해놓고는 지금 친러시아 친중국 정책 쓰고 있어가지고 미국하고 사이 안 좋은 사우디 왕세자 만나가지고 막 웃고 쓰면서 막 미쳐버리겠어 진짜. 뭐 이상한 것 같아 나는. 그거 아마 바이든이 그럴 것 같아요. Hi, Mr. Yon. You, 도라에몽. Oh my goddamn 갓김치, 여수 갓김치로 귀찮아게 yo please. You 이상해? 병원 가봐. 아니 회의한 지 얼마 됐다고 지금 왔다리 너희 일본 꼬붕하지 마. 대만 꼬붕해. 필리핀 꼬붕해. Get out. 이러다가 이 아시아에서 지금 미국이 일본을 총책임차에 앉혀놓고 그 밑에 꼬붕으로 한국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 정도의 상태면 이건 대만 밑에 꼬붕이나 대만은 지금 정식 국가로도 인정 못 받고 있잖아요. 유엔에서. 유엔 가입도 못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 때문에 존중한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지금 대만 꼬붕이나 필리핀 꼬붕으로 가게 생겼어요. 필리핀 꼬붕. 미국 동맹 중에 제일 꼬붕. 폴란드도 밑에 제일 나토 국가 소속 제일 꼬붕 밑에 시다바리. 이러다가 이제 이렇게 나토 회의에 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나 관계자가 가지고 탁자 닦고 있어야 될 수도 있어요. 화장실 청소하고. 뭐라도 해야지. 가서 이제 나토 회의할 때 탁자 닦고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싫으시면 이민 가세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0.7%로 뽑아놨기 때문에. 한복 입은 여자 아이돌 아모루 옆에서 외설 손가락 만든 가와무라 다카시 나고야 시장. 이 사람이 아주 좀 여기 구구 꼴통인데 예전에 논란이 많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국내 아이돌은 아니고 이제 일본에서 컨셉인가 봐요. 한복을 입은 여자 아이돌 아모루라고 해가지고 일본 현지에서 활동하는 여성 아이돌인데, 자 같이 뭐 축제 그 나고야 축제에 가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찍었나 봐요. 근데 이 가와무라 다카시가 쉽게 말해서 이제 뻑큐 손으로 이렇게 하는 그걸 하고, 근데 지금 여기 기사에서는 외설 손가락 뭐 이렇게 표현을 어렵게 했는데 그냥 뻑큐를 날린 거예요. 한복 입은 현지의 그 여자 아이돌 아모루랑 같이 사진을 찍으면서 현지 나고야 시장이 충격과 공포죠. 그래서 그게 이제 논란이 됐던 부분이고요. 일본의 대부분의 생각이 이런 거거든요. 한국 사람을 대하는 게 뭐 우리나라의 아이돌, 뭐 우리나라의 드라마, 영화 이런 게 인기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일본의 주요 이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한국은 그거예요. 뻑큐 날린다는 거죠. 그냥 우리 밑에서 시다바리.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시다바리 외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 맹종하는 이명박이 그랬고 박근혜가 그랬고, 이명박이 당선되자마자 이명박이 당선되고 나서 미국에 특사를 보냈는데 뭐라고 했느냐? 우리 정권은 뼛속부터 친미 친일이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그리고 이명박이 그 방미했을 때 부시의 골프 카트를 골프 그거를 최초로 해서 광우병 사태도 결국은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하려다가 역풍이 분 거고, 박근혜 때는 오바마한테 잘 보이려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개성공단 철수 일방적으로 결정해가지고 엄청난 큰 국익을 손해보게 했었죠. 그때 개성공단이 계속 적자하다가 개성공단이 이제 안정화돼가지고 수익을 이제 막 내고, 그때 막 뭐라고 해야 되죠? 이슈가 됐었어요.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제품의 질이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 뭐 이렇게 다이소처럼 개성공단에 생산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가게들이 막 늘어나고 판매도 상당히 높아가지고 개성공단 업체에서 오랫동안 투자한 거 이제 그거를 결실을 보는구나, 그 상황이었어요. 개성공단에서 진짜 뼈 빠지게 투자하셔가지고 이제 막 개성공단 제품 너무 질이 좋고 싸다 해가지고 막 전국에 그런 가게들이 생기고 막 수출도 막 되고 막 그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박근혜가 뭐 아무런 그런 내용도 없이 갑자기 개성공단을 철수시켜버린 바람에, 그래놓고는 나중에 뭐 그 문재인 정부 때 개성공단 그 연락사무소 폭파했다고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거 북한 땅인데. 아니 개성공단을 철수한 거는 박근혜예요. 개성공단의 그 약속을 파기하고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철수한 게 박근혜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개성공단의 모든 자산이 그냥 몰수된 거예요, 북한에. 금강산 관광, 북한의 금강산 관광도 이명박이 단독으로 철수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관광하는 사람이 한 여성이 어떤 군사 경계선을 넘어가가지고 이제 총격을 맞아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이명박이 뭘 주장했냐면 우리가 북한 땅에 가서 수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미치지 않고서. 아니 북한이 받아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에서 자기들이 조사를 해서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했는데 뭐 못 믿을 신뢰는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이명박 정부에서 우리가 가서 북한에서 수사를 하겠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북한이 그거를 허용한 적이 없으니까. 천안함 사건 때도 그랬잖아요. 천안함 사건 때도 북한이 그때 뭐 러시아, 중국, 그 다음에 미국 해가지고 이제 합동 검증단 만든다고 했을 때 북한이 우리도 참석하겠다고 했는데 거부했잖아요. 북한 참석을 거부했잖아. 왜 천안함 때는 북한의 당사자인데 왜 참여를 거부했을까요? 당연히 우리나라도 허락을 안 해요. 우리나라에 사건이 있을 때 북한 군이나 이런 공안을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수사를 허락한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그걸 검증해라. 우리나라 국민이 사망을 한 거니까 철저하게 그거에 대해서 기록을 해가지고 우리 쪽에 넘겨줘라. 뭐 이런 정도는 협조가 되겠지만, 그래서 금강산 관광도 이명박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중단을 시켰고, 그래서 그 시설들이 북한에 다 그냥 압수가 된 거예요. 왜? 계약을 깼으니까. 우리가 집 계약할 때 계약금 걸어놓고 계약 깬 사람 계약금을 다 가져가잖아요. 상대방이. 그것처럼 일방적으로 계약을 깨버렸어요. 그럼 그 상대방이 자기 땅에 있는 건물을 놔두겠어요? 그것도 북한 같은 독재 국가에서 당연히 다 가져가지. 개성공단도 이제 우리 게 아니에요. 계약이 살아있을 때 거기를 임차해가지고 쓰는 거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금강산 관광에 대한 시설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개성공단 시설도 마찬가지고 남북한의 계약이 살아있을 때 재산권을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땅을 빌려서 건물을 짓고 임차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 계약이 살아있을 때 재산권을 주장하는 것이지, 계약을 일방적으로 폐기해버렸는데 그게 어떻게 재산권이 인정이 됩니까? 그냥 답답해 죽겠어요. 그래서 남북 연락소, 우리 세금 들여가지고 만들었는데 거기는 북한 땅이야. 국제법상 북한 땅이고 북한 계약이 파기가 됐기 때문에 그 시설은 다 이제 주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재산권을.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해버렸기 때문에. 계약이 살아 있어야, 만약에 개성공단에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다 일하고 계약상 뭐 어긴 것도 없는데 북한이 일방적으로 다 내쫓아버렸어. 그때는 우리가 재산권을 주장할 수가 있죠. 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뭐 연락사무소 폭파했는데 우리나라가 건물을 했는데 뭐 세금을 만들었는데 그 개성공단을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게 박근혜예요. 책임을 물으려면. 자, 그리고요. 재외국민 스티브 유승준, 한국에서 외국인보다 못한 대접받아. 군대를 가든가. 아니, 외국인들은 병역의 의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왜 군대 갈 것처럼, 그렇게 안 했으면 되잖아요. 본인이 군대 갈 것처럼 얘기해가지고 현역 결정 나와가지고, 이제 현역도 아니었잖아. 가면 됐잖아. 근데 뭐 아버지가 시켰다고 하는데 뭐 어린애도 아니고 성인이고, 본인이 한국에서 가수 되겠다고 해가지고 그 오디션 비디오 보내가지고 한국에서 가수 된 거 아닙니까? 뭐 그것도 아버지가 한국 가서 가수하라고 해서 가수 된 거예요? 아니, 본인이 의지대로 활동하고 다 계약하고 활동만 잘하고 돈만 떼돈으로 벌어놓고는, 아니 명절이나 특집 때마다 나와가지고는 성실한 청년 예? 그래가지고는 군대 갈 것처럼 얘기하다가 뭐 디스크인가 뭔가 있어가지고, 예? 현역도 아닌데 잠깐 일본에 꼭 갔다 와야 된다고 해가지고 병무청의 간부가 보증까지 서가지고 갔는데, 예? 바로 미국으로 튄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는 무슨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쇼만 안 했으면 돼요. 본인이 다른 연예인들 뭐 저기 해외 국적 때문에 군대 안 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니, 자기가 선택하는 거지. 자, 그리고 푸틴 우크라이나 전쟁 9개월 만에 대위기, 러시아 2, 3분기 역성장, 에너지 수출 의존도 계속 커져, 징집, 해외 도피 등으로 산업 현장 노동력 급감. 장기전으로 갈수록 우크라이나는 잃을 게 없어요. 이미 엄청난 피해를 입었지만 지금 문제는 러시아거든요. 러시아가 사실은 호황기를 누려야 될 상황인데, 왜냐하면 얼어붙은 땅, 동토 시베리아나 이런 데에서 석유나 천연가스나 에너지가 팡팡 나와. 그리고 세계적인 곡물 수출국이야. 땅은 넓은데 그거에 비해서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추운 땅이라서 그렇죠. 그래서 땅이 넓으니까 곡식도 수출을 할 수 있고, 엄청난 양의 곡식 수출 국가고,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그 얼어붙은 땅에서
석유나 천연가스나 엄청난 자원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 그렇게 나오면 러시아는 선진국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푸틴이 오래오래 해먹으려고 결국 독재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정적들 다 살해하고 죽이고 감옥 보내고 그 누구야 그 총리랑 교대로 막 총리했다가 대통령했다가 총리했다가 대통령했다가 그 몇십 년 헤쳐먹으려고 하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전쟁을 일으켰는데 이제 러시아의 푸틴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크라이나를 새우 젖도 아니게 생각을 한 거지. 만만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 겁 좀 주고 얘네들 좀 겁 좀 주고 하면은 항복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군사력으로. 근데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 압도적인 그 물자를 지원을 해주니까 우크라이나가 살아나는 거죠. 우크라이나의 인구가 적은 편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 무기나 이런 물자를 계속 지원해주고 용병들도 지원을 해줘 버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야 우크라이나가 군인들이 뭐 세냐? 우크라이나 군인은 안 세요. 용병들이 센 거지. 지금 젤란스키가 큰 소리 치고 막 그러는데 지금 이 우크라이나에서 이 전세를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용병이에요. 그 돈을 미국과 유럽에서 대고 있는 것이고, 해외에서 전쟁할 때도 특히 육군이나 이런 특수를 맡는 사람들은 대부분 용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의 대부분의 무기는 구소련 무기들이에요. 대부분 구소련 무기나 러시아제이기 때문에 그 무기들만 써봤단 말이에요, 우크라이나 군들은. 근데 지금 미국이나 유럽의 그런 최신 무기들은 용병들이 다 알려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미사일이나 이런 무인기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타겟을 삼아가지고 하는 것이고, 그 용병들이 직접 다루거나 우크라이나군을 속성으로 지금 교육을 시켜가지고 지금 우세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러시아의 푸틴이 간과했던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이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전쟁에 개입할 수는 없어도 엄청난 물자를 지원해 줄 거라는 거를 간과한 거죠. 그래서 지금 뒤거래로 에너지 수출해가지고 중국이나 뭐 이란은 뭐 석유 많으니까 다른 나라에 이렇게 석유 덤핑으로 막 판매하고 막 그러고 있지만, 그것만 수출로는 러시아의 경제가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수입하고 수출하고 이게 정상적으로 무역이 이루어져야 러시아 경제가 살아나는데, 뭐 돈만 쌓이면 뭐예요? 수입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미사일이나 탱크나 전차 최신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은 있는데, 지금 중요한 게 그 부품, 미국이나 유럽에서 부품을 수입해야 되는데 일본도 마찬가지고 못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인력이 지금 대규모의 징집을 하다 보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지금 산업 현장에서 강제 징집 한다고 그러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 조지아나 이런 데로 다 도망가 버리고, 그 다음에 해외도 피하고 막 도망가고 숨고 하다 보니까 지금 러시아의 IT나 이런 뭐 방산이나 이런 공장에 젊은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 공장에서 일해야 될 산업시설에 그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다 도망가 버리니까 러시아 산업이 마비가 될 수밖에 없죠. 붉은 악마 카타르 월드컵 거리 응원전 재추진, 광화문 광장 사용 신청. 근데 이제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이태원 참사 일어난 지 한 달도 안 지났고 뭐 꼭 광화문 광장에서 응원을 해야 되나? 거리 응원을 전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최소한 그냥 상암 경기장, 상암 월드컵 경기장 정도. 거기는 스포츠 시설이니까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나 막 이런 거기서 하는 건 좋겠는데, 지금 이태원 참사 일어난 지가 한 달도 안 된 상황에서 무슨 길거리에서 광화문에서 대한민국을 외치고 그걸 하겠다는 것 자체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오세훈도 이걸 허락했을 경우에 욕을 오세훈도 바가지로 먹을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집회나 시위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헌법상에 돼 있는 건데 무슨 이 상황에서 길거리 응원한다고.
저기 뭐야 광화문 광장하고 이태원 그 참사 일어난 현장하고 거리가 얼마나 된다고. 그 생때 같은 젊은이들이 정말 국가가 보호해주지 못해가지고 정말 비참하게 돌아가셨는데 그 근방에서 대한민국을 외치고 또 젊은이들이 논다고.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학폭 논란 휩싸였던 키움 히어로즈의 투수 안우진 진실이 묻혀버렸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논란이 됐던 게 미투. 내가 과거에 성추행, 성폭행 당했다. 그 다음에 학폭, 학투. 그 다음에 비투도 있었죠. 비투. 어머니 아버지가 빚졌는데 안 갚았다. 정말 대한민국에 살기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억울해가지고 미투나 비투나 학투를 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거를 좀 제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진짜 억울해가지고 공론화할 거면 이게 정부에서 국가인권위원회나 아니면 뭐 경찰청이나 아니면 법무부나 산하에 그런 시스템, 국민권익위원회도 있고 그런 사이트를 검증 가능한 사이트를 만들어서 익명으로 하되 본인을 확인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공익제보자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거에 억울한 유명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던 사람들이 그거를 안정적으로 뭐 이렇게 법적인 도움도 받고 그럴 수 있도록 시스템상으로 만들어놓은 막 여기저기 SNS에다가 확인되지도 않은 거에 SNS에다 올리고 뭐 커뮤니티에다가 올리고 익명으로 뭐 이렇게 막 그러지 말아.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생이 달려 있는 일이기 때문에 피해 입은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책임을 묻는 거는 당연한 건데 이 허위가 너무 많다는 거죠. 미투, 학투, 학폭,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허위가 너무 많다 보니까 확인되지 아니면 말고. 근데 그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은 정말 치명타를 입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무고나 허위일 경우에는 반드시 처벌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광명 세모자 살해 사건 피의자 큰아들이 내 슬리퍼를 신어서 살해 결심. 큰아들이 그 범행 사건이 일어나기 3시간 전부터 폰 녹음을 했는데 죽는 거죠? 그렇지 하고 혼잣말하고 막 이렇게 했다는 건데 이게 이제 문제점입니다. 가족의 문제점인데 가족 중에 한 명이 온전치 않은 상태일 때 분리를 해야 되는데 경제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상황, 그러니까 이 피의자도 살해범도 보면은 이제 직장에서 이제 그만두고 계속해서 집에만 지냈다고 하는데 이 가족의 문제, 가족이 힘이 되고 서로 격려하는 관계가 될 수 있지만 한순간에는 그 구성원 중에 한 명이 일탈을 하게 되면은 엄청난 비극적인 사건이니까 이 큰아들도 불안했기 때문에 녹음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럴 정도의 상황이면 이제 대피를 하거나 이렇게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 어린 그 자녀들이. 정말 얼마나 무섭고 혼잣말하면서 그렇게 막 무서운 분위기를 조장하고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요. 자, 뉴스 까기 오늘의 주요 사건 사고 다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잠시 후에 3부에서는요 전화 개그입니다. 전화 개그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습니다. 전화 참여 050-2323-5549번 050-2323-5549번으로 전화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화를 주시고요. 문자 전용,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032-323-5549번 032-323-5549번 그리고 그 질문이나 의견을 좀 길게 남겨주시고 싶으신 분들은 뉴커 홈페이지 자유토크 게시판 비로그인으로 쓸 수 있거든요. 자유토크 게시판에 남겨주시면은 방송 중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내일 토요일은 서울에서 진행되는 전국 집중 촛불 집회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방송은 내일 오후 한 4시경부터 방송을 할 것 같고 저번처럼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유동적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예, 원래 더 일찍 열었었는데 그 전에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그 스케줄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케줄이 있어서 그 스케줄 하고 나서 이 집회에 합류할 예정이니까 유신과 함께 이렇게 좀 돌아다니고 싶다 하신 분들은 4시까지 4시 전에 오셔도 돼요. 일찍 오셔가지고 참여하시다가 합류하셔도 되니까 이제 끝나고 또 제가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올해 이제 그 집회는 같이 함께 할 수가 있는데 그 이후에는 저도 이제 또 하여튼 바쁜 척 하는 게 아니라 그날만 내일 토요일만 그래서 내일 토요일은 촛불 집회 방송만 하고 반방송은 없습니다. 반방송은 없고 일요일 날은 정상적으로 쭉 방송을 합니다.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연말 특집으로 기획된 게 있어요. 기획된 게 있으니까 편성표 확인하시고 뭐 아까 잠깐 얘기했다시피 이상한 나라의 대변인 이건 영상 컨텐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술 취한 동네형 한 달에 뭐 한 1, 2회 할 수 있는데 술 취한 동네형이라고 해가지고 진행이 될 예정이고 그 다음에 또 한 달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가끔 할 수도 있고 가수인데 말입니다. 요것도 첫 회 이것은 생방송이고요. 그 다음에 바보스 시즌2 이거는 영상을 찍어서 제가 이렇게 나레이션을 엎어가지고 녹화를 해서 사전에 만들어서 아마 공개를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프리미엄 공개라고 해가지고 예전엔 최초 공개라고 했었는데 라이브처럼 채팅할 수 있게 영상 공개하는 거 우리도 가끔 했었거든요. 예전에는. 그래서 이제 바보스 이제 구성을 한 다음에 촬영일을 정해서 그 영상을 촬영해서 제가 틀면서 나레이션을 할 겁니다. 영상을 틀고 제가 그거를 보면서 나레이션을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뭐 자막이나 이런 것들은 힘들 것 같고 그냥 뭐 바보스 뭐 이렇게 투 해가지고 제가 나레이션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 녹화했던 상황에서의 영상이 나가면서 그 다음에 제가 나레이션까지 해가지고 아마 최초 공개로 프리미엄 공개로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편성표를 보시면 생방이 있고 영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방은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컨텐츠고 영상은 사전에 녹화해서 업데이트 해드리는 그 시간 즈음에 그 다음에 또 여기 맛집 맞아요. 이것도 이제 시험적으로 진행하는 건데 맛집이 아닌데 그냥 우리가 동네나 이런 데 골목에 가면 식당 같은 데가 하나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 나 한번 저기 가보고 싶어 하는 식당들이 있어요. 동네 식당. 그러니까 진짜 뭐가 이렇게 우리 대도시에서 꾸며있는 식당이 아니라 진짜 가정집 같은 식당들 있잖아요. 김치찌개도 팔고 비빔밥도 팔고 막 그런 식당들. 그런 식당에 이제 소니캠 왜 사놓고 안 쓰냐 하는 소니캠을 들고 와서 상당히 고화지더라고요. 요즘 이제 유튜브 하신 분들도 디카로 찍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캠코더로 찍는 분도 있는데 이 캠 들고 다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소니캠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 화상캠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고프로 같은 거 있잖아요. 여행 방송하는 사람들 찍는 거. 그런 식으로 찍어가지고 고화질로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나레이션도 이렇게 해서 근데 조금씩 늘어나겠죠. 자막도 들어갈 수 있으면 자막도. 근데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라서 아무튼 응원 많이 해주시고 유씨는 또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후원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응 촛불 집회보다는 크크 사람들 만나고 싶은 거 아니냐? 촛불 왜 그렇게 좋아하냐? 무슨 유신과 함께 할 사람을 찾아갈 거면 방송에서 말하지 말고 혼자 의지를 태워라. 뭔 개소리예요. 아니 촛불 집회 현장에서 방송을 안 하는 거면 상관이 없어요. 뭐 내가 혼자 가든 지인이랑 가든. 근데 저희 방송 보는 시청자분들 혼자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혼자 오기 그러시니까 유신하고 같이 촛불 집회에 참여하시면 좋잖아요. 근데 제가 촛불 집회에 참여하고 이후 일정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촛불 집회 앞에 일정이 있고 또 뒤에 일정이 있다 보니까 그 점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촛불 집회 사전 집회 4시에 하고 촛불 집회 한 2시간 하거든요. 그러면
5시, 6시, 한 8시쯤에 끝나요. 8시 전에 끝나거든요. 늦어봐야, 행진해봐야 8시 반이니까, 그 한 3시간 정도 같이 있는 거죠. 같이, 이게 촛불, 그러니까, 유신이 아니더라도 어차피 촛불 집회에 참여하실 분인데, 혼자 참여하기 뭐, 그렇게 하시니까, 같이 있으면 좋죠. 유신 씨랑 같이 있으면. 식당 허락 받으셨어요? 근데 허락 받아야죠. 혼자 있는데. 그러니까 한가한 식당이에요. 동네 식당이기 때문에 저 사장님 저 먹는 거 찍어도 되죠. 나 찍는 건 상관이 없잖아요. 손님들한테 불편을 주는 거니까 가서 제가 지금 저 먹는 거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도 되겠습니까? 해가지고 계속 그 구석 자리에 앉아가지고 저 혼자 그냥 주저리 하는 건데 뭐 가게를 다 찍고 막 이런 건 없어요. 가게를 찍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별풍선 영화 찍는다고 하지 않으셨던가요? 별창이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래는 최소 예산으로 그 자원, 뭐라고 하죠? 그냥 자발적으로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 그분들하고 제작을 하려고 했는데, 모집이 안 되더라고요. 모집이 안 돼, 뭐 배우나 이런 사람들도 찾아야 되고, 근데 그때 당시에 이 회사 운영 자체도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포기해야 되는 거고요. 어떤 회사의 대표든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운영비도 없는데 내가 대표로서 하고 싶다고 별창을 제작하겠다고 무리수를 둘 수는 없잖아요. 빚을 내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모집을 해서 뭐 배우도 BJ들이나 이런 분들 참여하고 스태프들도 이렇게 하려고 근데 뭐 한다고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도저히 제작 상황이 안 돼가지고 제가 이 제작이 어렵겠습니다. 제가 이게 우리가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제작하는 거는 불가능하다. 차라리 나중에 투자를 받거나 돈을 모아서 전문적으로 좀 제작 능력이 있는 사람들하고 제작하는 게 낫겠다. 지금 보면 유튜브에 엄청나게 고품격 영상들이 올라오거든요. 여러분 그 짤 있잖아. 5분짜리, 한 5분, 10분짜리. 너덜트라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짧게 해가지고 막 티키타카 해가지고 재밌게 나오는 영상들 있잖아요. 상당히 퀄리티가 높잖아요. 전문가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잘하시는 분들이. 개그맨 분들 중에도 있고, 그 다음에 배우분들 중에서도 그런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잘 찍어내는 분들이 있거든요.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제가 시나리오는 쓰고, 뭐 내가 뭐 나중에 감독 역할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전문가분들하고 일을 하게 되면 너무나 잘할 수 있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프로듀서나 이렇게 같이 기획에 참여하셔가지고 예산을 제가 확보하고 같이 하게 된다면 그런 전문가들하고 해야 되는데 내가 아마추어들하고 모여서 그 독립영화를 만들겠다는 것 자체가 무리수였고 그래서 인정하고 뭐 잘못은 아니잖아요. 내 꿈인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은 할 수 없다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고요.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무조건 열정만 있고 할 수 있다라고 몰아붙이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영화라는 아무리 독립 영화고 단편 영화라도 뭐 갖춰야 될 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등록하고 영상 심의도 받고 하려면 갖춰야 될 격이라는 게 있는데 뭐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아이폰으로 찍는다. 그분들은 경험이 있잖아요. 능력이 있잖아. 아이폰으로 찍거나 그런 분들은 그분들만의 노하우나 그런 스펙이나 경험이나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능력의 한계를 깨닫고 인정을 하고 지금은 제작이 어렵겠다라고 한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방송에서 뭘 하겠습니다 하면은 사람들은 그걸 무슨 공약으로 받아들여요. 전 정치인이 아니거든요. 전 사업가입니다. 이제 클린유시 캠페인도 독립영화 감독 데뷔?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게. 요즘 뭐 영화 같은 거 뭐 구제혁이라는 유튜버도 뭐 도전했죠? 구제혁이라는. 그다음에 또 유명한 누구지? 좀 약간 보수 성향의 유튜버도 계속 지금 영상 만들고 있잖아요. 드라마 형식이나 이런 영상으로. 많은 유튜버들이 지금 이미 하고 있어요. 이미 하고 있어. 저는 제가 깨달은 거는 내가 좀 모자라게 부족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제대로 찍고 편집하고 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경험 있는 사람들하고. 저는
저는 이렇게 방송이나 이런 기획은 해봤지만은 영화라는 장르를 모르니까 많이 봤지만 직접적으로 제작을 해본 적은 없으니까 초짜니까 뭐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잖아요. 그래서 자문을 받고 뭐 비용이 얼마가 들지, 뭐 장비가 뭐가 필요할지를 플랜을 짜서 그렇게 만드는 거고. 자, 아무튼 저는 이만 물러간답니다. 자, 2부 뉴스 가기 마치고요. 잠시 후 3부 유신쇼 3부 전화 개그에서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간이 좀 설명하다 보니까 오버가 됐네요. 2022년 11월 18일 뉴스 가기 마감하겠습니다.